여러분, 감은 칼바람 분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맞습니다. 위기 때마다 나타나는 게 감은 칼바람입니다. 지금 그 감은 칼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어요. 점점. 대한민국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하면 세계 대공황의 조짐이 보인다. 뭐 이렇게 생각할 만큼 솔직히 충격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감은 칼바람이 작아요. 그런데 이 감은 칼바람이 점점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렵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테슬라가 인원 감축 계획을 내놨는데 정규직의 10%를 줄인다는 겁니다. 정규직의 10%를 줄인다는 것은요, 거의 6,000명을 해고한다는 뜻이에요. 전 세계 테슬라 직원은 1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중에 정규직이 6만 명이니까 6만 명 중에 10%니까 6,000명입니다. 그러면 정규직을 6,000명을 줄이는데 다른 쪽은 어떨까요? 계약직이나 마찬가지겠죠.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테슬라까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테슬라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도시 봉쇄령을 계속 내리는 바람에 생산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판매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게는 치명적인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마 지금 인원 감축, 감은 칼바람이 부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테슬라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전 세계 테크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업체들이 줄줄이 감은 계획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메타 플랫폼이라고 하는 페이스북. 올해 엔지니어 채용을 30% 감축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미 나왔습니다. 사실 마크 저커버그는요, 지금 인원을 30% 감축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요. 와우, 여러분 진짜 놀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경험한 최악의 경기 침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지금 실제 기업을 경영하는 쪽에서는 경기 침체를 느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은요, 메타는요, 좀 더 공격적인 목표를 세우고 압박의 강도를 높이면 직원 중 일부 메타를 떠나려고 하겠지만 그건 나에게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결국 인원 감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엔지니어 채용도 30% 줄이겠지만 인원 감축을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넷플릭스요? 넷플릭스도 5월 정규직 150명을 해고한 데 이어서 말입니다. 6월에는 300명을 더 정리해고한다고 합니다. 아마 넷플릭스는요, 여러분, 이게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콕을 하면서 넷플릭스를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니까 밖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제를 하니까 아마도 인원을 줄여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한 듯 보입니다. 문제는 노바티스예요. 노바티스는 여러분 다국적 제약회사입니다. 그런데 전체 7% 이상인 8,000명을 해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요즘 말입니다. 제약회사가 해고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제약회사가 사람을 더 뽑으려고 하죠. 그런데 노바티스까지 이렇다면 상황이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중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도 마찬가지 탄센트 올해 전체 인력의 10에서 15% 감축한다고 해요. 바이트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관련 사업 부서 3,000명을 해고한다고 하면 3,000명. 진짜 장난 아니죠. 네이버도 신규 인력을 굉장히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채용 자체를 말입니다. 30% 줄이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말이 30% 채용을 줄이는 거지 지금까지 대기업들이 전부 다 투자하겠다 인력을 보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30%를 줄인다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여러분 충격이에요. 예, 작년에 1,100명 신입사원 뽑았거든요. 올해 600명으로 줄인다는 이야기가 돼요. 줄인다는 이야기가.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한국도 지금 영향권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국내 게임사 중에 베스파라는 게임사가 있습니다. 여기 전 직원 105명인데 105명 전원에게 권고사직 권했습니다. 105명 전원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10%만 남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상했던 투자 유치가 안 됐고 매출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줄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이처럼 말입니다. 스타트 업체들 장난 아닙니다. 띵동 아시죠? 띵동. 예, 띵동은 제가 국밥집을 할 때도 이 배달 앱이거든요. 사용을 했던 그런 업체인데 여기는 지금 법원에 파산 선고를 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곧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넷마블이나 컴투스 같은 데도요. 1년 전 대비 인건비가 30% 이상 급증했잖아요. 이게 너도 나도 IT 업체들이 인건비 올려준다 하면서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결국 적자냈습니다. 적자가 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이제 결국은 말입니다.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겁니다. 아마. 그런 구조로. 여러분 감은 칼바람은요. 지금 제가 짐작하고 분석하고 예측하기에는요. 점점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합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 기업을 경영하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경제에 느낌이 안 좋다. 테슬라 공장은 돈을 태우는 용광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 이게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현재 경영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캐시우드 CEO는요.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론자예요. 경제가 좋다 앞으로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실전 투자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캐시우드 CEO가 돈나무 언니죠. 미국은 이미 경기 침체에 빠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미 경기 침체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줄여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하나 더 보세요. 이 지표를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앞으로 감은 칼바람이 굉장히 강력하게 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코스피의 영업이익인데요. 전망치입니다. 6월 달에 249조 9,200억 원입니다. 242조 9,200억 원이요. 그런데 2022년 5월 4일 딱 한 달 전에는요. 251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한 달 전하고 한 달 후가 굉장히 달라졌죠. 영업이익 전망치가 뚝 떨어졌죠. 이 말은 말입니다. 기업의 실적들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제 2분기 실적이 줄줄이 발표될 거예요. 2분기 실적이 줄줄이 발표되면서 이게 어닝 쇼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쉽게 말하면 많이 못 버는 거죠. 많이 못 번 사실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결국은요, 이제 감은 칼바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경제가 좋으면 좋겠는데 경제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불투명해요. 경제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결국 상황이 점점 좋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지금은 감은 칼바람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감은 칼바람이 감은 태풍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경제는요, 심리라고 하잖아요. 심리 자체가 와르르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침체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